자, 김민지 기자, 조국 장관이요, 어제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어제 무언가를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었죠?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비전을 장관으로서 밝히는 첫 자리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제는 취임 한 달 하루 전날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부인 정경심 교수가 3차 소환 조사를 검찰에 나와서 받는 날이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동생은 이제 입원을 했다가 강제 구인이 돼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수사 상황, 가족들과 관련한 수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굳이 이렇게 검찰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어야만 하느냐, 이렇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최 교수님, 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조 장관의 현 주소는 가족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조국 장관 동생이 강제 구인이 돼서 영장 심사를 받는 날이었고, 아내가 3차 소환이 돼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을까? 라는 좀 논란인 것 같거든요. 이거야말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요즘 하도 법적으로 많이 따지니까 위법한 건 아니에요. 장관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은 어쨌든 이게 프레임이 됐건 무엇이 됐건 검찰 개혁이야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이슈니까. 정말 이 부분을 남으라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처럼 여타의 상황들이라는 게 어쨌든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너무 좀 쫓기듯이 발표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쫓기듯이 발표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사자와 관련된 건데, 이 검찰개혁을 발표하면서 특수부 축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도 특수부 얘기는 이미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이 얘기를 하니까, 현재 조국 장관 일가에게, 가족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특수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주체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법무장관이니까 검찰개혁안 발표하는 거, 이건 일리 있는데, 단지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국 장관이나 법무부가 조금 사력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너무 쫓기듯이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 내용들이 대체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했던 것과 많이 일치하고요. 재탕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건 누가 하더라도요, 검찰개혁의 방향은 대체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당연히 전 잘한 얘기들이라고 보는데, 단지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조금 성찰할 필요 있다. 예. 네. 우선 어제는 형식부터가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형식이요? 네. 어제 오전에 검찰 기자실에는 법무부에서 문자 공지가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오후 2시에 장관이 법무부 장관실에서 브리핑을 한다. 그런데 질의응답부터는 카메라 기자들이 퇴장을 해야 된다. 네. 실제로 퇴장했죠. 네, 실제로 퇴장했고요. 그리고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말라.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 개혁안의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특수부 축소, 그리고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 최소화, 그리고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이 세 가지 모두는요, 새로울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지난 1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자체 개혁 방안으로 내놨고, 검사장 전용 차량은 그날로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조 장관이 그렇다면 이 외에 내놓은 것, 이거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장시간 검찰 조사를 금지한다. 그리고 수사 장기화를 제한한다. 또 피의자의 검찰 출석 의무를 배제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냐. 이게 바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남편 조국, 자연인으로서 부인을 구하기 위한 거죠. 이게 어떻게 제도 개선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제도 개선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가족이 이 제도를 수혜한다면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 지금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하는 건데요. 이른바 검찰 개혁의 시기와 절차와 내용 전부 다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가 왜 하필이면 지금이죠?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 개혁
100대 과제 중에 끊이면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수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특수부가 굉장히 많이 컸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다가 하필이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칼날이 자기들한테도 오니까 갑자기 얘기하는 것이 특수부를 축소하겠다? 특수부 축소. 예. 아시다시피 지금 특수부 축소가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부를 아예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그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데가 어디죠?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예. 나아가서 그중에 가장 핵심 전력이 어디냐 하면은 이 코링크와 관련되는 사모펀드가 아닙니까? 사모펀드를 조사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이른바 그 재벌에 대한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남부지검 증권금융합동수사단입니다. 예. 거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그걸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 없애라. 나아가 지금 이제 파견을 다른 데서 왔으면은 한 달씩 해서 연장을 하는데 한 달 연장했는 것도 연장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겠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지금 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법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절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수사나 모든 것의 공론화를 굉장히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다라고 해서 신고리 원전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개혁해서 어떤 절차를 하기 위한 그 여론 수렴 절차를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변호사 단체라든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절차는 제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고 네.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그 신속이 누구를 위한 신속인가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보자. 예. 저는 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에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인력이 한 20명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47명이에요. 47명. 예. 예. 특수사부가 신설이 돼서 특수사부에 근무하는 검사만 17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총 인원이나 지금 사부 한부의 인원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왜 바로 그렇습니까? 예. 조국 민정수석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정권, 전 정권 수사하라고 이렇게 늘려놓은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조국 장관 일가라든지 현 정권을 겨눈다고 갑자기 특수부를 축소하고 없앤다고까지 나와요. 특수부를 없애면 누가 신나죠? 특수부는 일반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의적, 거학 아하. 이런 데를 수사하는 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의 일가 수사부터 어떻게 보면은 비껴나가겠다. 이런 꼼수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검찰 운용은 형사부 축소, 특수부는 그대로 두는 방안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여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수부 축소, 특수부 폐지 이것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한쪽 길로 정리를 한다면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것 그걸 또 폐지를 해야 돼요. 아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 지금요, 교수님. 예. 이 검찰개혁의 당위는 뭐 다 인정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조 부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말하자면 이런 많다. 거죠. 특별수사부라는 게 너무 특별하니까, 뭐 일반적으로 하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예. 특별수사부가 되게 인지사건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검찰이 정권과 유착관계를 볼 때 주로 대검 중수부가 하나의 칼로 동원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패스트트랙 법안 그 논의할 때 왜 특수부를 뺐냐 이거예요. 예. 그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아무리 편견을 가지지 않고 보려 해도 말이죠. 보세요. 만약 이 분이 조국 장관이 아닌 분이 지금 장관으로서 이런 걸 발표했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논란이 안 됐겠죠. 이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 어긋나다.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니까 조국 장관이 아무리 제가 선의를 가지고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조국 장관이 평소에 워낙 이 검찰개혁에 자신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맥락적 이해에서 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부인이 수사받고 있고 동생 그렇고 그런데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꾸만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퇴진은 나중에 시키더라도 그냥 위법한 게 안 나오면 그냥 열심히 근무하는 거고 예. 당장 이 수사 받을 때라도 좀 직무를 배제시켜라. 근데 그것도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양쪽에 서초동이건 이 광화문이건 물러날 명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충돌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예,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국 장관 퇴진을 외치는 집회의 현장, 뭐 저희가 방송 진행되는 동안 쭉 지켜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한번 좀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이 시간 현재의 광화문 일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사가 시작된 지 한 3시간 40분 정도가 됐네요. 예, 오늘 정오경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오늘 밤 10시까지 오늘 이 광화문 집회는 예정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식적인 광화문 광장에서의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전히 저쪽 서울시청 덕수궁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오늘 개천절에 이어서 한글날 2차 조국 장관 퇴진을 외치는 집회 소식을 다양한 소식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